저는 30년 동안 식단과 당화혈색소의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한유정입니다. 연구를 하면서 정말 충격받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수치가 잘 안 내려간다고 고민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단지 음식 5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눈에 보이게 떨어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죠.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할 수 있구나. 오늘은 그때 제가 깨달았던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 가장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려면 굉장히 복잡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약을 먹어야 하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일상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관찰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말 단순한 음식 몇 가지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연구실에서만 이론을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수백 분의 식단 변화를 함께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0대 후반 어르신이셨는데 당화혈색소가 7.8까지 올라가서 가족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약을 더 먹기보다는 먼저 식단을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딱 5가지 음식만 제안했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수치가 6.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분들도 깜짝 놀라셨고 저도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그 5가지 음식과 왜 그 음식들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가족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와 상담을 나누셨던 분 가운데는 60대 아버지를 걱정하며 찾아오신 며느님도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밥은 많이 드시고 반찬은 적게 드셔서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님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흰밥 한 공기에 김치만 드시고 점심도 비슷하게 드신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좀 더 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채소보다는 밥 위주로 드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큰 변화가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흰밥 대신 귀리와 콩을 조금 섞고 아침에 한 숟가락이라도 녹색 채소를 곁들이고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만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아버지께서 귀리 냄새가 낯설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며느님이 처음엔 귀리를 아주 조금만 넣고 익숙해지시면 양을 천천히 늘리는 방식으로 하셨어요. 채소도 처음엔 상추 한두 장만 곁들였는데 점점 더 많이 드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식사량은 그대로인데도 속이 편해지고 오후 피곤함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며느님께서 제일 놀란 건 아버지께서 오후 3시쯤 되면 늘 졸리다고 하셨는데 그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과자를 찾으시던 습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작은 변화가 가능하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거창한 식단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일 아침 밥에 귀리 한 숟가락만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엔 콩도 넣어보고 채소도 한 접시 더 드시게 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채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당화혈색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당화혈색소와 직접 연결되는 일상의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천천히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드셨을 때 당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면서 몸이 당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국내외 여러 자료를 보면 귀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0.4에서 0.6 정도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게 작은 수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당화혈색소가 0.5만 떨어져도 몸의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69세 박영권님은 아침을 귀리죽으로 바꾼 뒤 오후 피곤함과 배고픔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이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꼭 2시쯤 졸음이 쏟아졌는데
귀리죽을 드신 이후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귀리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귀리 반 컵을 10분 정도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물의 양을 조금 많이 넣어서 묽게 만드시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견과류나 베리를 조금 곁들이시면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두 몇 알과 블루베리를 같이 넣어드리는 걸 권해드려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인스턴트 귀리 제품들 중에는 단맛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제품들은 오히려 당을 더 올릴 수 있어서 무가당 제품을 꼭 고르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귀리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귀리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게 편하신가요? 두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삼치,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생선들은 오메가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오메가 지방산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몸의 당 조절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기름과는 달리 몸에 쌓이지 않고 오히려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오메가 지방산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평균 0.3 정도 수치가 낮아졌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62세 김도영님은 일주일에 3번만 고등어를 드셨는데 속이 묵직하던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고기를 더 좋아하셨는데 생선을 먹기 시작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지 않고 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한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을 일주일에 서너 번 챙겨 드시면 충분해요. 매일 먹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고등어는 소금 살짝 뿌려서 구우시면 되고 꽁치는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조림을 해 드셔도 맛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큰 생선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큰 생선일수록 미네랄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어, 꽁치처럼 비교적 작은 생선을 중심으로 고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삼치도 좋지만 가능하면 중간 크기 이하로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등푸른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들이죠.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몸이 당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기름기가 많아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견과류의 기름은 오히려 몸에 좋은 기름이에요. 당연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적당량을 드시면 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내 연구 자료를 보면 매일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먹은 그룹이 0.3 정도 수치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한 줌이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바닥에 가볍게 쥐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20알에서 30알 정도 되죠. 71세 이정복님은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신 지 2달 만에 군것질이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오후 3시쯤 되면 과자를 찾으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견과류로 바꾸고 나서 단계 당기는 느낌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한 건 견과류를 드시면 배가 든든해져서 저녁까지 별로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견과류는 아침이나 오후 공복에 생견과류로 한 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견과류라는 건 볶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마트에 생견과류도 많이 나와 있으니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제품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런 제품들은 오히려 당을 더 올리고 몸에 부담을 줍니다. 꼭 생견과류나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 음식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같은 녹색 채소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채소들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채소는 그냥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채소는 당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 보고를 보면 녹색 채소,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당 조절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68세 최문희님은 맵기 시금치 한 줌만 추가했는데 속이 편하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이전에는 밥을 한 공기 반 정도 드셨는데
채소를 먼저 드시니까 밥 한 공기만 드셔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하셨어요. 녹색 채소는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 몇 끼 한 접시씩 챙겨 드시면 충분해요. 특히 식사 시작할 때 채소부터 먼저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채소로 위를 먼저 채우면 밥을 드실 때 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시금치는 데쳐서 무쳐 드시면 되고 상추나 깻잎은 쌈으로 드셔도 좋아요. 케일은 요즘 샐러드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드레싱입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 시중에 파는 달콤한 드레싱을 많이 뿌리시면 효과가 줄어들어요. 드레싱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몬즙이나 식초 위주로 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조금 넣으시고 레몬즙과 소금으로만 간을 하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여러분은 녹색 채소를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마지막 5번째 음식은 콩류입니다. 콩,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것들이죠. 콩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아주 훌륭한 식재료예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아서 당 조절에 정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은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천천히 소화되는 게 오히려 당 조절에는 유리한 거예요. 급하게 소화되지 않으니까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해외 여러 자료를 보면 콩을 규칙적으로 먹은 그룹은 평균 0.5 정도 수치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건 다른 음식들보다도 효과가 큰 편입니다. 75세 정세훈님은 콩밥으로 바꾼 뒤 저녁 폭식이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저녁만 되면 배가 너무 고파서 과식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점심에 콩밥을 드시니까 저녁까지 배고픔이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적당히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콩은 콩밥으로 드셔도 좋고 두부로 드셔도 좋고 렌틸콩 수프로 드셔도 좋습니다. 부담 없이 드시는 형태로 꾸준히 넣어보세요. 콩밥은 흰쌀에 콩을 3분의 1 정도 섞어서 지으시면 됩니다. 처음엔 콩 양을 적게 시작하셔서 점점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두부는 찌개에 넣어 드시거나 구워서 드셔도 맛있고요. 렌틸콩은 수프로 끓여 드시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콩을 너무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양을 조금씩만 드시다가 몸이 익숙해지면 천천히 늘려가세요. 특히 검은콩은 영양이 풍부하지만 소화가 좀 천천히 되니까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콩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면 편하신가요? 이렇게 5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귀리,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 잎채소, 콩류. 이 5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당화혈색소는 분명히 내려갈 수 있어요. 이제 본론을 더 확장해서 생활 속 실천법을 이어가겠습니다. 음식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식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의 흡수가 자연스럽게 늦춰지거든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서 일종의 병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밥을 드셔도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를 먼저 한 접시 드세요. 샐러드든 나물이든 상관없어요. 채소를 충분히 드신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채소가 섞인 요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탕수육에 야채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먼저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맛이 강한 요리는 아무리 채소가 들어있어도 순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순수하게 채소만 드시거나 최소한의 양념만 된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순서로 식사하시나요? 2번째로 천천히 먹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식사 속도만 조절해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우리 몸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이 급하게 들어오면 소화기관도 당황하면서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요. 반대로 천천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천천히 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한 입 드시고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한 입 먹고 젓가락 내려놓고 천천히 씹으세요. 최소한 20번에서 30번은 씹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번도 안 씹고 삼키시는데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요. 특히 식사 시간이 10분 이내로 짧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너무 급하게 드시면 속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20분 이상은 식사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어색하시겠지만 일부러라도 중간중간 쉬면서 드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잠시 대화를 나누거나 그냥 숨을 한번 깊이 쉬는 것만으로도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시간이 보통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세 번째는 식후 걷기입니다. 식후 20분만 걸어도 혈당이 빠르게 내려가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 바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당이 그대로 몸에 쌓이게 되는데 가볍게라도 움직이면 근육이 당을 사용하면서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걷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저녁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당이 더 쌓이기 쉬우니까요. 꼭 밖에 나가서 걸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안에서라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설거지를 하시거나 방 정리를 하시거나 그냥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식후에 바로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눕지 않는 거예요. 식후 바로 누우면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오래가죠. 그래서 식사 후에는 최소한 30분은 앉아있거나 가볍게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후에 설거지를 천천히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설거지를 10분 정도 하시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여러분은 식후에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네 번째는 수면 패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당 조절에 정말 중요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당 사용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면 다음날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달콤한 게 당기고 결국 혈당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반대로 숙면을 취하시면 호르몬 균형이 잘 맞춰지면서 당 조절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주말이라고 늦게 주무시거나 늦게 일어나시면 몸의 리듬이 흐트러져요. 가능하면 평일이나 주말이나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잠들기 직전에 간식을 드시면 자는 동안 몸이 그걸 소화하느라 힘들어해요. 그러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다음날 피곤하고 결국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단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밤에 과자나 초콜릿 같은 걸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자는 동안 떨어지면서 수면의 질이 나빠져요.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밝거나 시끄러우면 숙면하기 어려워요. 커튼을 쳐서 어둡게 만드시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온도도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당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자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화면의 빛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요즘 숙면은 잘 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면서 당이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식단을 잘 관리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몸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억지로 참거나 혼자 견디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풀어내야 해요. 가벼운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심호흡을 5분만 하셔도 긴장이 내려갑니다. 산책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심호흡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정도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분만 반복해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나 자기 전에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효과가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만 계속하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웃으세요. 웃음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거나 유쾌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거나 그냥 혼자서라도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으면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풀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생활 실천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순서 조절, 천천히 먹기, 식후 걷기, 수면 패턴 관리, 스트레스 조절. 이 5가지를 음식 관리와 함께 실천하시면 당화 혈색소는 분명히 내려갈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생활 습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당화혈색소는 음식만으로는 잘 안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귀리,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콩류처럼 몸의 흐름을 천천히 안정시키는 재료들을 꾸준히 먹으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음식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약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반대로 식단을 제대로 관리하시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약 없이도 관리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식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반대로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흰밥 중심 식사와 빠르게 먹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당화혈색소도 높게 유지되기 쉽습니다. 오후마다 피곤하고 저녁이면 단계 당기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면 다음날 또 피곤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몸 전체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고 저녁까지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 당기는 증상도 줄어들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시게 되고 그러면 다음날도 개운하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안정되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간단한 실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귀리죽반 공기만 먼저 드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숟가락에서 시작되거든요. 귀리죽이 낯설다면 흰밥에 귀리를 조금만 섞어보세요. 그것도 어렵다면 아침에 견과류 한 줌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뭔가 하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바꾸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귀리죽을 드시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채소도 더 먹게 되고 그러면 견과류도 간식으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선도 더 자주 드시게 되고 콩밥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습관이 바뀌면서 어느새 당화혈색소도 내려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셨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몸이 변하는 걸 느끼시면서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당을 빠르게 올리는 의외의 음식들을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 음식들 중에 사실은 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알고 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함정 같은 음식들과 대신 뭘 먹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무엇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귀리를 시작하고 싶으신지, 등푸른 생선을 더 자주 드시고 싶으신지, 아니면 식사 순서를 바꿔보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필요하시면 추가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